미국 비밀문서를 읽는 한국현대사 1945-1950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 군정, 정보 수립, 한국전쟁의 기록 김택곤 지음 여섯 번째 113페이지 24년 9월 2일 월요일 12페이지 수수께끼 같은 한국 현대사의 민낯, 해방과 미군정, 남북 분단과 정보 수립,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이어진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약 5년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가장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기간입니다. 남북 분단과 대립은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우리 민족 스스로 노력하고 선택한 결과였는가? 스스로 선택했다면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저자인 김택곤 기자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산더미 같은 미국 정부의 해제된 비밀문서를 샅샅이 뒤졌고, 이는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 1950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소리방송기자 그리고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을 포함해 20여 년을 이 작업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무려 4,000건이 넘는 비밀문서 가운데 300여 건의 핵심 문서를 고르고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제 마음을 두드렸던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는 미 군정이 한국에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24일 미 국무성에 보낸 비밀보고서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 나라를 서로 반대되는 사정을 가진 두 편으로 가르고 분단이 계속되도록 하면 이 나라는 죽음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남과 북이 완벽하게 서로 돕지 않은 한 어느 쪽도 자립할 수 없습니다. 막 한국에 상륙한 미군도 한민족의 분열과 대립은 민족 생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를 업으로 삼아왔던 저로서는 저자가 찾아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고뇌 어린 결단 그리고 고뇌 어린 결단 그리고 그들의 민낯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신화에 가려있던 우리 지도자들의 야욕과 가면도 뚜렷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형성해 오늘의 정치로 나타나고 또 내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신다면 또 최근 제기된 정치적 논란과 공방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이 책을 마주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캐는 소중한 여행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뭐야? 6-2 113페이지 여섯 번째 1945년 해방 전후로 시작해 1950년 한국전쟁 발발까지 5년여의 기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수수께끼를 아는 격동기였다. 미국 비밀문서에서 그 수수께끼 퍼즐들이 풀린다. 갑 35,000원 03910 ISBN 979-11-571-775-2 113페이지 6번째 24년 9월 2일 월요일 이승만 박사의 편지는 어떻게 백악관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을까? 편지와 선물이 전달되기 5개월 앞서 1945년 봄 이승만은 지인이면서 미 상원 담당 목사인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 목사에게 접근했다. 트루만 대통령과 허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에게 백악관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미 상원의 모든 회기는 상원 목사실 주임 목사의 기도로 열린다. 미 하원에도 별도의 목사실이 있다. 상하원 목사실은 1789년부터 각각 공식 행사를 지원하며 의원 개개인의 종교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온 전통을 갖고 있었다. 사실 기독교와 신정분리, 神政分离가 명확하지 않은 미 의회에서 담당 목사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한다. 해리스 주임 목사는 5월 5일 트루만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신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존경하는 대통령께 지난 수년간 본인은 한국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관심이나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 사명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다른 여러 고명한 인사들과 함께 한국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곳 미국에서 망명 한국 정부의 수반으로 한국의 대의를 위해 그의 삶을 바친 인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아직도 한국 독립을 위해 싸우는 용맹한 전사이기도 합니다. 해리스 목사는 이어 카이로 선언을 통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국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한국에 괴뢰 정권을 세워 한국의 진정한 독립을 훔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작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전사한 본인의 사위를 비롯한 우리 미국 젊은이들의 성스러운 노력을 철저하게 배신하려는 것입니다. 해리스 목사는 이어 막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대표권을 인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들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트루만 대통령은 5월 8일 답신을 했다. 친애하는 해리스 씨, 사려 깊은 5월 8일 서신 잘 받았습니다. 해리스 씨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고 본인에게 즉각 편지를 보낼 만큼 신념에 얼마나 충실한지 잘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에 대해 아주 세심한 검토를 할 것을 기꺼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승만의 든든한 후원 세력에는 미국 내 반공 우익 성향의 종교계 인사들이 있었다. 소련과 공산주의 득세를 두려워한 기독교 내 반공주의가 연결고리였던 것이다. 115페이지 그림 트루만 대통령이 해리스 목사에게 보낸 답장. 이상 분단과 미군정의 남한. 이상 분단과 미군정의 남한. 1.
미 제24군단 작전보고 1호 미국과 소련 해방군 점령군 논란 2. 정치적 혼란기의 남한 미군정의 출범 133페이지 난립한 수백 개의 단체들과 파괴된 금융 시스템 3. 분단의 폐해를 예측한 미군정 사령관 144페이지 4. 주한미군의 첫 그림 국군 창설계획 특별명령 26호 149페이지 5. 미국의 한국군 창설과 정치 사찰 153페이지 6. 미군정의 광복군 해체 157페이지 7. 광복군과 중국의 밀착을 경계한 미국 162페이지 일본군 출신 장교를 우대한 미 군정 8. 미군정의 경찰서 탈환작전 173페이지 9. 한국 정치를 뒤흔든 테러 암살 178페이지 10. 간첩으로 몰린 광복군 183페이지 11. 미군정의 검열 폭문 속 김원봉의 동향 189페이지 12. 일본군 전범으로 처형된 홍사의 총장 193페이지 13. 미군정의 비밀 정치자금 196페이지 14. 재미교포 전경무의 방한 201페이지 2장 분단과 미군정의 남한 1945년 8월 우리는 해방을 맞았다. 노랫가락처럼 희망실은 역마차는 말방울을 울리며 세종로와 보신각을 달렸고 모두 배는 고팠으나 희망과 기쁨이 넘쳤다. 그러나 1946년 새해 해방 후 채 반년도 안 된 그때 이미 우리는 어지럽게 뒤엉켜 싸우며 민족의 통합보다는 분단의 길로 가고 있었다. 강대국의 패싸움에 덩달아 휘말린 모양새였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그악스럽게 패를 갈라 한사코 싸웠다. 화해와 타협, 설득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화해와 타협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예술을 배반한 유다로 낙인 찍혔다. 정치 지도자들은 제각기 선과 악의 교리를 설파하며 패를 갈랐다. 잡시간에 확신에 넘친 광신도의 무리가 거리를 메웠고 사이비 거주의 손짓에 따라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어지럽게 다름질 쳤다. 그 틈을 타 반이념적, 반직업적 성격을 지닌 폭력 및 테러 조직은 한국 정치 전면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었고 폭력과 테러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자 공포의 대상이며 종결 수단이 되었다. 결국 분단이 되었다. 독립된 모습을 갖춘 나라가 한반도의 남쪽에 들어선 것이다. 테러와 폭력은 신생 대한민국에 그 대가를 받아내기 시작했다.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이라는 숙주의 몸 깊은 곳에 테러와 폭력이 또리를 들었고 독재와 쿠데타의 모습으로 언제든 다시 나타날 준비를 했다.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공산주의 교리와 군주정의 지배 윤리가 뒤섞인 또 다른 기형적인 분단 국가가 발맞추어 자리 잡았다. 1.
118페이지 미 제24군단 작전보고 1호 1945년 9월 5일 1945년 9월 5일 오후 1시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 대기 중이던 캐톡틴호 산단에 발진 명령이 떨어졌다. 존 리드 하지 장군의 미 제24군단은 오키나와에서 한국의 인천을 향해 발진했다. 블랙리스트 작전이라고 이름 지어지고 암호명 베이커 40. 미군의 한반도 진조작전의 시작이었다. 42척의 대선단은 근 사흘간에 걸친 항해 끝에 8일 새벽 한반도 서해에 접근했다. 미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조셉 쿨리지 대령의 8일 새벽 3시 작전보고 1보는 간결했다. 극비 미 제24군단 G3 작전보고 해상에 약간 구름이 끼었으나 맑아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남서풍의 시야는 양호합니다. 파도가 약간 있으나 점점 더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사기는 최고이며 전투 역량 역시 최고의 상태입니다. 이어 제24군단의 9월 8일 작전 일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기록했다. 1. 군단 위치 한국 인천 2. 날씨와 시야 아침 일찍 낮은 구름 정오부터 높은 구름의 맑음 시야는 양호 가벼운 서풍 해상은 잔잔함 상륙의 최적의 조건임 3. 작전 오후 1시 2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미 제24군단 선발대의 인천 상륙과 점령은 아무런 저항이나 불상사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대기 중인 연합국 포로 168명의 호송 조치를 마쳤고 미 제24군단 사령관의 대리인은 부두에 대기 중인 일본 관리들에게 항복에 따른 자세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군의 항복을 위한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9일 16시 30분 서울중앙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협조는 현재까지 양호합니다. 119페이지 그림 미 제24군단의 9월 8일 작전 일지 시야는 양호하고 장병들의 사기는 최고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날 불상사는 있었다. 요혈 사태였다. 일본 경찰의 발포가 있었고 쓰러진 사람들은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한국인들이었다. 1982년 4월 5일 동아일보의 기획 취재 미군정 3년은 미군이 인천에 진주하던 그날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하지 총장의 미 제24군단 본대가 인천항에 상륙하던 9월 8일 부둣가에는 진군을 환영하려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이었다. 태극기를 든 사람, 집에서 급조한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뒤섞여 붐볐다. 일제히 쇠사슬을 풀어준 고마운 미군들을 환영하려는 인파였다. 사람의 물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어났고 자연히 부둣가는 어수선해졌다. 바로 그럴 즈음에 총소리가 울린 것이다. 부둣가로 밀려든 인파는 순식간에 수레장을 이루면서 흩어졌다. 처음엔 누가 누구를 향해 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선회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발포했다는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2명의 한국인이 현장에서 절명한 것이다.
해방을 맞은 나라의 시민이 패전국 관원이 총회, 그것도 해방을 안겨준 미군 앞에서 숨졌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지 장군은 인천 상륙에 앞서 8월 29일 도쿄를 경유, 서울의 일본 군사령부와 첫 무전 교신을 갖고 미군이 갈 때까지 치안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총독부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넘겼던 치안권을 거두어 들였으며 내렸던 일장기도 총독부 건물에 다시 내걸었다. 이런 이유로 미군 상륙을 앞둔 인천항의 경비 역시 무장한 일본 경찰들과 기마대가 맡았던 것이라고 동아일보의 기획 취재 미군정 3년은 전했다. 미국 놈 새끼들 마음대로네. 지금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121페이지) 미국과 소련 해방군 점령군 논란. 더글라스 메가더 미 육군 태평양 지역 최고사령관은 1945년 9월 7일 하지 사령관의 미 제24군단이 한국에 진주하기 하루 앞서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였다. 조선 총독부 기관지로 해방 당시 유일한 한국어 일간 신문이었던 매일신보는 그해 9월 9일자 신문에서 메가더 포고령 제1호의 공식적인 번역문을 실었다. 조선 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 지역 미국 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좌기, 조지와 여희 포고함, 루희 포고함. 무슨 말이야? 좌기와 여희 포고함. 이거 보고 건가? 문서 보고 메가더 포고령 1호 원문 국가기록원 자료 그러갔다. 자기와 같이 포고한다는 뜻이 같지.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령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휴하의 전첩군 짠제쥐는 본일本日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메가더 포고령은 이어 한국에 진주한 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밝혔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조선인들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메가더 포고령은 이어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군으로서 이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명령 복종을 강조했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지수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이렇게 미군정은 시작되었다. 한편 1945년 8월 9일 북한을 침공한 이반 치스차코프 소련 제25군 사령관은 8월 26일 평양철도 호텔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북한을 침공한 이반 치스차코프 8월 9일이네. 빨리네. 8월 26일 평양 평소도 일본은 8월 26일 날에 받아냈다고? 그 자리에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도 입회했다. 조만식 선생, 조만식. 그는 항복을 받아내기 하루 앞서 포고문을 발표했다. 1969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가 펴낸 북한 연구 자료집에 실린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을 인용하면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포고문은 계속해서 스탈린 대원수는 조선인민의 자유를 약속했으며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는 우리의 목적은 그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여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당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중략.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유력하고 정직한 친우인 소련이 있다. 신봉력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는 2021년 7월 9일 중앙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정치권에서 시작된 해방정국에서 미국과 소련은 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를 놓고 벌어진 논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이 1987년 메가더와 치스차코프의 포고령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그때 발표한 논문에서 소련군의 포고령은 우호적이었으며 미군의 포고령은 과합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던 바, 이 부분이 뒤늦게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장 수사 시우츠의 문제일 뿐 양족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의 핵심은 문토가 아니라 진입군과 포고령 작성자의 성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굳이 평가하자면 미소 어느 쪽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선전에서 소련의 노회함과 미국의 서툰 대결에서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흠으로 인해 미국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소련의 군대들을 각각 그들의 정치 선전이 아닌 정책과 통치 행태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점령군인지 아니면 해방군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1946년 2월 13일자 미 군정 G2 정기 보고는 해방군을 자처한 소련 군대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 군정 정보처는 공산주의자 이춘열이 북한에서 돌아온 직후 박헌영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해 박헌영 그 내용을 영역한 뒤 보고했다. 다음은 이춘열의 서신 내용이다.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인민들의 마음은 공산주의적 선전에 감화돼 우리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정책이 탄압적으로 바뀌면서 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남쪽으로 도피했으며 민심도 우리들과 멀어졌습니다. 공산주의자 이춘열은 이런 민심을 되찾기 위한 시책을
하루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건의했다. 우리는 특히 남과 북의 경계선을 넘으려 하는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돈과 물품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안서원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민들을 잡아 가두지 않고 우리의 선전선동에 감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춘열은 이어 자신이 보고한 내용들에 대한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북한 인민들은 공산주의 정책에 반동적인 태도를 보여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열은 특히 즉시 이를 바로 잡도록 일깨우는 핵심 인물을 북한에 파견할 것을 박헌영에게 거듭 호소하고 있었다. 124페이지 그림 1946년 2월 13일 미군의 G2 서진검열에 따르면 남로당원 이춘열은 박헌영에게 소련군의 압정을 알리고 민심 이반 대책을 촉구했다. 127페이지 그림 서신검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한 미군 사령부 G2 보고 공산주의자 이춘열이 그의 지도자 박헌영에게 급박하게 보고한 내용들은 붉은 군대의 친우인 북한 공산주의자들 스스로 내놓은 평가인 것이다. 붉은 군대는 더 이상 북한 인민에게 해방군도 아니며 약탈을 자행하는 점령군임을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 1946년 2월 11일 주한미군사령부 G2 보고는 정보참모부 민간첩 보수집단이 수집한 서신 검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먼저 함경남도 주민이 1월 17일 작성한 편지의 내용을 보고했다. 38선 이북 소련 점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갖 불법 행위와 부도덕한 범죄, 약탈 행위는 소련군의 위세를 업은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소련군들보다 더 악질적입니다. 또 소련군 병사들은 재산을 빼앗고 대낮에 공공연하게 강도 행위를 하며 부도덕한 범죄 행위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어 소련군 병사들의 성범죄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며 그 실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었다. 우리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잔악행위는 너무 참혹한 나머지 1946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그들의 애비가 모두 러시아인일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소련군 병사들은 저항하는 여성 여럿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들짐승을 잡아 죽이듯 살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G2 보고는 또 소련군의 잔악행위가 상상도 못할 만큼 거칠고 그립김이 없어 머리를 짧게 깎은 여성들만 가까스로 강간을 면하고 있다는 다른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황해도 개풍군에서 1월 16일에 보내온 편지에 담겨있는 소련군의 식량 탈취 행위를 전하고 있다. 개성경찰서가 입수한 1월 16일 작성된 편지에 따르면 개풍군에서는 쌀 한 가마에 14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한 가마당 52원에 강제 수매하면서 그 대금을 소련군표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1946년 6월 21일 하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재한 참모회의에서 주한미군 정보처장 폴 리스트 대령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동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소련군들은 물론 우리보다 한국 점령이 앞섰다. 우리는 해상 수송을 위해 기다려야 했지만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육로로 몰려 내려왔다. 이 나라에 처음 진주한 소련군들은 대부분 시베리아 국경을 따라 수년간 주둔하고 훈련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거칠고 노련한 병사들이다.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장비도 형편없었다. 그들은 군복에서 수송 수단까지 일본인으로부터 얻어냈다. 도둑질도 하고 과도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고국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낸 것은 모두 노획물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전리품, 즉 공정한 계임의 결과인 것이다. 소련 병사들은 일본인들을 모두 잡아들여 민간인, 군인 가릴 것 없이 집단 수용소에 잡아넣기도 했지만 맨 처음에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남한에서 일본군으로부터 전적인 협조를 받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있었지만 소련군은 우리와 달리 일본인들을 거칠게 대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싸우기를 선택해 작년 11월까지 북한에서는 큰 규모의 전투가 있었다. 리스트 대령은 그러나 남한에서 나도는 소련군들의 잔악 행위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리스트 대령은 북에서 온 난민들을 상대로 수백 번의 신문을 해왔는데 그들의 진술 내용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심지어 필리핀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 주둔 소련군의 행위에 대한 리스트 대령의 보고는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관장한 미군은 소련과 분명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다. 미 국무성과 전쟁성, 해군성은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 내의 미군 점령지역 군사정보를 위한 잠정 지침을 마련해 1946년 11월 5일 미 육군 태평양 지역 최고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냈다. 모두 35페이지에 달하는 이 지침은 첫머리에 한국 내 미군 점령 지역에 대한 모든 정책 시행은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한국 잠정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전적으로 미 군사정부에게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1947년 7월 1일에 개정된 지침 역시 점령 지역에 대한 정책 시행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1946년 1월 21일 미 육군 태평양 지역 최고사령부에 타전한 긴급 비밀 전문이다. 조선 국군 준비대는 점령군이 한국에 진주하기 전에 급조대에 나타난 자칭 군대라는 조직 가운데 하나임. 자칭 군대라는 조직의 병력의 규모는 모두 20만 명에 달함. 국군 준비대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여운형이 후원하고 있으며 여운형 또한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음. 1월 2일 테러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사령부에 병력을 동원한 금속을 실시해 반대파 단체 조직원을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사령관 이혁기를 체포하고 해체령을 내렸음. 미 군정은 1월 14일 유사 군사 조직은 물론 보이스카웃을 포함한 군사 조직화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에도 해산 명령을 내렸음. 상당수의 조직들은 해체에도 불구하고 지하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 미 군정은 특히 광복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331페이지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조직은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조직하고 후원하는 광복군임. 한국에 있는 조직 외에 추가로 4개 부대가 중국에서 편성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3월경 귀국 예정이라 함. 주한미군 사령부는 광복군이 부대 단위로 귀국할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개석의 중국 측에 광복군 부대원들을 모두 분산시켜 다른 귀국자들의 뒤섞은 가운데 귀국시킬 것을